최근 내면 피크닉 채널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타인의 삶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지쳐가는 마음을 담은 사연이었는데요. 읽는 내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요즘 부쩍 저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SNS를 보다 보면 친구들은 다 결혼도 하고 예쁜 집도 사고 육아도 잘 해내고 있더라고요. 회사에서도 후배들은 빠르게 성장하는데 저는 제자리 걸음 같고요. 잘 지내던 날도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아요. 머리로는 비교하지 말자고 하면서도 자꾸만 비교하게 돼요. 저 이상한 걸까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내 실패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의 일상이 내 초라함처럼 느껴질 때 말이죠. 특히 SNS가 일상이 된 요즘 친구의 여행 사진, 지인의 승진 소식,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비교의 감정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초조해지고 지금 내 모습은 뭔가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비교하지 말자, 비교해서 뭐 하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도 정작 마음은 자꾸만 남을 향해 가죠. 그런데 왜 우리는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비교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해왔습니다. 내가 무리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경쟁자보다 앞서는지 뒤처지는지를 판단하는 건 과거에는 생존 전략이었죠. 예를 들어 부족 사회에서는 사냥을 잘하거나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판단했죠. 이 비교 본능은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타인의 하이라이트만 보게 되는 환경입니다. SNS에서는 누구나 가장 빛나는 순간만 올립니다. 실패, 불안, 슬픔은 숨기고요. 그걸 보고 있는 우리는 자신의 일상과 타인의 전성기를 비교하게 되죠. 친구가 올린 행복한 가족 사진, 뒤에는 육아로 지친 얼굴과 고된 하루가 있을 수 있고, 성공 후기에는 수많은 실패와 불안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뒷면을 보지 못한 채 비교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게다가 가까운 지인이나 동료가 기준이 되면 그 감정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지고 있다 라는 생각은 우정을 질투로 바꾸고 자존감을 깎아먹는 칼이 되기도 하죠. 자신을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축소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 이룬 게 없어. 내가 하는 일은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집니다. 무력감, 열등감, 우울감이 이어지고 삶의 만족도 자체가 낮아지죠. 더 무서운 건 비교할수록 더 비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교는 일종의 중독처럼 자신도 모르게 반복되며 점점 강도를 더해갑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정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의 기분이 타인의 성과에 좌우되고 자신의 일상이 타인의 기준에 의해 평가받게 됩니다. 이런 비교 중독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들고 무기력하고 공허한 감정을 남깁니다. 비교의 이면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혹시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죠. 그리고 비교는 결핍의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 나에게 없는 것만 보이기 시작하죠.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에는 눈이 멀고 다른 사람의 화려한 겉모습만이 내 현실을 왜곡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스스로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마주보는 용기입니다. 첫째,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보기. 비교는 기준이 없을 때 더 강해집니다. 타인의 삶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중요한가요? 안정인가요? 자유인가요?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적어보고 그걸 향해 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둘째, SNS 디톡스 시도하기. 가끔은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SNS는 현실이 아닌 연출된 삶이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야 합니다. SNS 사용 시간을 줄이고 필요하다면 계정을 정리하거나 알림을 꺼보세요. 셋째, 나의 성장을 기록하기. 비교는 타인의 성취만 보고 자신의 성장을 잊어버릴 때 생깁니다. 일기나 메모 혹은 감사일기로 내가 해낸 것들을 적어보세요. 작은 변화도 어제보다 나아진 점도 내 인생의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록이 큰 자산이 되어줄 겁니다. 넷째,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 소중함에 집중해보세요. 비교는 결핍의 시선을 둘 때 일어나지만 감사는 충만함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차 한 잔의 여유, 따뜻한 햇살, 사소하지만 따뜻한 대화. 이 모든 것은 비교가 아닌 나의 삶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것들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우리 모두가 겪는 감정이고 그 감정 속에서 흔들리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에 계속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오롯이 당신만의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남과 비교하며 지치고 있다면 잠깐 멈춰서 자신을 다독여 주세요. 비교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다시 자신을 찾게 될 거예요. 지금 이대로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오늘도 내면 피크닉과 함께 마음을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함께 할게요.